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3화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야 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그 작두님 이제 방송한 지가 이제 벌써 13회째네요. 그죠? 맞나요? 예, 31회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시나요? 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니까. 거의 뭐 묻어가겠다는 심사신가? 그런 건 애초에 아니고. 내가 묻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에 마이크 앞에 딱 서시면 평소에 이제 뭐 일반 밖에서 생활하실 때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남들 다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조금 뭐 조심스럽죠. 네. 뭐 해야만 할 말을 안 한다거나 또는 뭐 평소에 잘 안 하는 말을 포장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쨌든 방송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 사람들 청취자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평소에 욕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송에서 절대 욕 못하죠. 뭐 또 평소에 내가 생각한 걸 뭐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죠. 혹시 또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서 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 모습이 100이라 이러면 한 50 정도밖에는 못 보여주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런 팟캐스트는 좀 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는 속내를 100%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죠, 그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야 할 때, 그죠? 어떠세요? 두 분은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서 포장할 때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많이 있지 않나요? 예를 하나 들어봐 우선- 주실래요? 우선은 제 인격이나 원판이 예. 날 걸로도 아주 좋다면 네. 포장 안 하겠죠.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알다시피. 예. 기본적으로 나도 포장을 하게 되고 아, 또 하나는 뭐 의뢰 입장에 있다 보면 네. 아닌데도 또 그런 척 해야 되고 하는 비즈니스를 경우가. 하실 때 의뢰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죠? 예.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마음에 드는 척하고 맞아요. 그죠? 예. 평생 을로 살다 보니까 아, 아주 그냥 몸에 예, 뱄습니다. 그죠? 혹시 뭐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유, 뭐 부득부득 일어나는데 예.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참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서 포장할 때가 있으신가요? 늘 그런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네, 뭐 아. 집에서건 어디서건 저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일종의 거짓말 내지는 이런 거잖아요. 예.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걸 네, 수도 그런 있고, 건데 그런 인간이 거짓말하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킬 수 그죠?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있죠. 이야기하는 예,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죠? 예. 어쨌든 그런데 항상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가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술술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니 저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거죠. 네. 아유, 그래서 상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네. 그죠? 술 끊어야 돼요. 친한 사람이나 편한 자리면 네. 그래도 자기 오픈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적으로 친하거나 이럴 상황에서는 그런 겉과 속이 좀 다른 경우가 없는데 뭐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는 비즈니스 상황이거나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겉과 속을 다르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음. 경험 많이 할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네. 그렇고 속으로는 그렇죠. 아 진짜 더러워서 이런 네,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 네네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상사가 그죠? 아재 개그를 해도
그죠? 막 웃어주죠. 사실은 그래야죠. 속으로는 재미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죠?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직장 상사도 만나면 비즈니스 관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친하다고 다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끼리도 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대할 때가 없나요? 많죠. 어. 뭐 속으로는 아 이걸 그냥 뭐 이런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미안해 뭐 이런 엉뚱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그게 일종의 그런 걸 잘해야 그죠? 네. 가정의 화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이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야 될 때가 살다 보면 꽤 많은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죠? 그 페르소나는 로마 시대 배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 역할에 해당되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이때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배우는 무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성격이나 감정과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가면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왕의 가면이 주어지면 실제 왕처럼 행동하다가 배역이 바뀌어서 거지 역할이 맡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지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진짜 거지같이 보여야 진짜 좋은 배우인 거죠. 근데 네. 거지 역할만 하고 있으면 좋은 배우는 아니죠, 그죠? 네, 거지 맞습니다. 역할을 할 때는 거지처럼 하다가 네. 또 배역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왕 역할을 왕이 하라 되면, 이러면 또 왕처럼 네. 쫙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네. 거죠. 그래서 그 가면에 맞춰서 자기를 능수능란하게 변신할 수 있어야 뛰어난 배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배우라면 무대에 섰을 때 자기의 선호와 관계없이 나는 왕만 할 거야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란 자기의 역할에 맞게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배우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선호하는 배역이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배역을 맡게 돼도 그것에 걸맞은 연기를 잘 해야 하는 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배우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일까?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연기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도 많이 그죠? 하죠.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직장이 완전한 연극판 아닙니까? 네. 그죠? 재미있는 척, 그죠? 놀란 척, 그죠? 존경하는 척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도 역할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나훈아 노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은 연극이다. 음. 뭐 연극이 아니더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요. 어쨌든 자꾸 그런 노래 제목 얘기하시면 아, 사람들이 너무 오래됐다고. 무슨 노래야? 이렇게 아무도 몰라. 뭐. 이렇게. 아 그리고 우리 노래할 때는 또 자유인님을 시키기로 했는데 아니 저는 이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예, 설명을 좀 이렇게, 젊은 노래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배우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보통 남성들이 연극 배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이러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죠? 남성들은 결혼 전에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온갖 연기를 하죠. 뭐 나와 결혼만 해주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또 뭐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또 이건 제가 한 얘기인데 신혼여행가 제가 해마다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온갖 감언이슬 쏘아내죠. 제가 보기에 작두님 이런 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문용어로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죠? 예. 선수란 달리 얘기하면 상황에 맞게 가면을 잘 쓰는 이런 사람이죠. 겉과 속을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 사람. 앞으로는 그 표현도 배우라고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죠. 선수보다는 배우가 좀 더 이렇게 예. 좋아 그죠? 보이네요. 예, 예.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연애 전에 잘 해야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더 많은 게 우리도 앞서 얘기했던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에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되죠. 그죠? 좋아하지 않는 상사도 미소 띤 얼굴로 건네야 됩니다. 또 재미없는 상사의 아재 개그에 대해서도 박장대소를 하면 리액션을 잘 해줘야 되죠. 이때 재미없다고 뭐 이러면 좀 관계가 나빠지죠. 그래서 자기의 진짜 감정은 숨긴 채 상황에 맞는 가면을 잘 써야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처럼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좀 거짓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즐거울까 괴로울까? 당연히 괴롭죠. 그죠? 예, 이게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된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모셔널 레이버, 감정 노동이라고 부르고 또 이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죠. 그죠? 이러한 감정 노동은 러셀 혹실더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주장한 개념인데요. 가령 고객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고객이 좀 괴롭혀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육체가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신이 힘든 것도 아닌데 어쨌든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상황은 우리 마음속 감정이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과 이제 구분해서 감정노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은 자기의 실제 감정,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감정과 겉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다를 때 행해지는 노동을 말합니다. 자기는 기분이 나쁜데 겉으로는 기분이 좋은 척하는 경우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두 분도 뭐 이런 감정노동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감정 노동자는 웃다가 병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면 예. 예배 없이 그렇죠. 예. 감정 노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가령 뭐 화가 나서 토라진 애인을 달래는 남성도 감정 노동을 할 때가 많죠. 그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향해 웃고 있는 부하 직원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몸이 피곤한데도 얼굴만은 밝게 미소를 짓고 있는 미인대 참가자도 모두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위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감정 노동자인 셈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 인물인 연극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여기서 그는 작가입니다. 그가 너에게 거지 구실을 하길 원한다면 이 구실조차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잠깐 에픽테토스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5년에 태어나 135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에픽테토스는 후기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대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후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는 정치인이자 시인인 세네카, 노예 출신인 에픽테토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부와 명예를 취했던 세네카나 아우렐리우스와는 달리 외적인 부의 축적이나 성공에는 초연했으며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헌신하였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담화록이 있는데 그의 글은 그를 만난 적도 없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의 글이 로마 황제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작가란 바로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누구나 연극 배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즉 인간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 배역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가 말한 신을 좀 현대적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나에게 역할이나 배역을 부여하는 타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객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 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고객도 신이고요. 그렇죠. 직장 상사도 신이고 애인이나 배우자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애들도 신인 것 같아요. 자식들 내가. 그죠? 그래서 신처럼 잘 모셔야 네. 됩니다. 어쨌든 뭐 고객이 왕이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신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입니다. 왜? 나에게 역할이나 배역을 정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보다 높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집에서도 신이 떡하고 존재하고 있죠, 그죠? 직장을 마치고 이제 집을 돌아가면 집에서도 신적인 존재인 배우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리고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역할을 정해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계신 신이 저한테 쓰레기 좀 버려라, 청소 좀 해라,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와라 이런 배역을 정해줍니다. 이때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나 하기 싫은데 하고 그 배역을 거부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이 노하세요. 비가 오고. 그죠? 비가 오고 전등번개가 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의 감정을 숨긴 채 신이 정해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연극 배우인 셈이죠. 예.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갑자기 좀 씁쓸한 기분도 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하나의 뭐 연극이라고 보면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을 좀 잘 수행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러한 배역을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예.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연극 배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연극을 하고 집에 가서도 연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집을 나설 때부터 이제 가면을 딱 쓰고 하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은 가면을 벗는 때도 있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가면을 한 번도 벗지 않고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쉬지도 않고 연기만 계속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 배우가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연극 무대에서 연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쉬어야죠. 예, 뭐 그죠? 우리도 예.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서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시간은 연기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대해서 무대에 딱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면 벗기. 그렇죠. 네.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벗고 본래 얼굴을 타인한테 보여주면서 수고했다라면서 위로도 받고 휴식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면을 쓴 채로는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가면을 벗듯이 일반인들도 직장에서 퇴근을 딱 하면 가면을 벗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퇴근 후에 이제 친한 사람과 술자리를 하면서 가면을 벗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신이었던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해야 내일이 되면 또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휴식 가면을 벗고 휴식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면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무대에 올랐을 때 연기를 잘하려면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좀 충분히 갖고 이러한 네. 것도 좀 중요할 그렇죠, 것 그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연기만 하면 어떤 배우도 좋은 연기를 계속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무대에 내려온다고 다 가면을 벗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아무 때서나 가면을 벗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죠. 자기의 맨얼굴, 가면을 벗은 얼굴, 맨얼굴을 보여줘도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벗습니다. 초면인 경우나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질 않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맨얼굴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해서 대체로 이제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만 가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의 맨얼굴을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간혹 가족 사이끼리도 가면을 벗지 않고 연기를 하는 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피곤한 가족 관계죠.
왜냐 그러면 집에서도 연기를 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집에서만큼은 서로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고 계속 연기를 해야 된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직장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서로가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집에서조차 서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되는 공간인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 예. 가정이 가면을 벗을 수 없는 장소 이거 곤란하죠. 그렇죠. 예. 간혹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10년이 지나도 남편한테 화장 지운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좋은 부인 만나서 좋겠다, 예쁜 부인 만나서 좋겠다 이러지만 그건 그 부인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10년 동안 남편한테 계속 가면 쓴 얼굴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 방구도 안 텄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방구도 못 트지 어떻게, 네. 그죠? 예. 계속 참고 이랬을 것 같아서. 예, 그죠? 예. 뭐 이러네요.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쓰고 연기할 때는 연기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연기 잘 하려면 중간중간 가면 벗고 좀 쉴 수 있는 그쵸. 여유를 네. 찾는 거, 요게 그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이죠. 작두님부터 예. 한 줄 평 부탁합니다.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직장 생활 셀러리맨들 네. 좋은 배역, 높은 배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 갑질하지 맙시다. 좋네요, 그죠? 밑에서도 네. 한 번씩 가면 벗고 그냥 그죠? 한번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자유인님 한 줄 평. 제가 아까 옛날 노래 얘기해가지고 좀 이 얘기하면 저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외화 중에 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예.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헐크인데 아, 옛날 네, 네. 영화 속에 헐크, 요새는 어벤져스에 예. 나오지만 어쨌든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두 얼굴의 인간에서 때로는 맨 얼굴의 인간으로 살아가자. 예, 좋습니다. 예, 뭐 잘 한 줄 평 해주셨네요, 그죠? 오늘은 극과 속을 다르게 꾸며야 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속마음과 다르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있죠. 이처럼 실제 감정과 겉으로 표출하는 감정을 다르게 하는 행위를 감정노동이라고 부르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쓰고 감정노동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가면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어서 다시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언제라도 가면이 아닌 자기의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사람 이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각자의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